안녕하세요. 2020년 6월에 뼈와 림프까지 암이 전이되어서 4기 유방암 진단을 받은 그럼에도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행복한 지윤입니다. 어, 오늘은 좀 제가 눈도 좀 부석부석하게 부었고요. 목소리도 좀 가라앉았는데요. 어제 저 컨테이너에 당근씨를 뿌렸어요. 이게 당근씨 뿌리기 전에 이제 잔풀 김맥이라고 하죠. 그 풀을 막 뽑고 그 땡볕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당근씨 뿌리고 뭐 그렇게 하고 이제 몸이 약간 피곤하니까 제가 저녁을 과하게 좀 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저녁에는 거의 고기 같은 거를 안 먹는데 약간의 뭐 한 4cm, 5cm 정도 되는 그 닭고기를 좀 먹었어요. 네, 물론 한쪽 먹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 문제는 씻고 바로 누운 거예요. 한 밥 먹고 한 1시간 반 정도 만에 누운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소화를 잘 제대로 안 시키고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역시 속도 별로 안 좋고 얼굴도 좀 부어 있고 뭐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 같으면은요, 불과 몇 달 전 같으면은, 나 암 치유한다는 사람이, 어제 뭐 음식도 그렇게 먹고, 뭐 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벌러덩 누워서, 뭐, 이렇게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한, 불안함, 초조함, 뭐, 그렇게 또 하루를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막 자학을 했겠죠. 예. 좀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생각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돌렸어요. 그래서 그래 뭐 암이 하루 이틀에 뭐 어떻게 훅 되는 거 아니지. 뭐 이러면서 좀 배짱으로 나가는 그런 그 경로를 한번 탁 터득을 하니까요. 제 생각이 계속 이제 그쪽 패턴을 이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뭐 조금 실수를 해도 괜찮아. 나를 다독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자꾸 생기고 그렇게 다시 이제 진행을 몇 달 동안 한 결과가 저는 제 암 치유에 자연 치유에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바로 이겁니다. 뭐 그냥 저는 좀 즉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그것도 이면제 종이도 잘 찾아보니까 뭐 제대로 된 종이가 없어서 이렇게 이면제 적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슬픔, 우울, 분노입니다. 우리들이 다 품고 있는 감정들이지요. 흔히 암에 걸렸다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에게 여쭤보면은 이런 감정에 좀 많이 좀 노출이 되어 있는 이런 감정을 늘 많이 품고 사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니지요. 걱정하면서 살았고요. 평생 근심하면서 살았고요. 불안 초조가 저의 어떤 특기였고요. 네, 슬픔도 가슴속의 슬픔도 좀 많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살면서 우울한 시간들이
또 굉장히 길었습니다. 한때는 저도 우울증 약을 몇 번 먹었어요. 자, 그리고 살면서 이런 감정이 생겼다는 얘기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음에 대한 불평, 불만이 있었고요. 그것이 어느새 저의 가슴에는 분노로 자리 잡기도 했지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감정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거를 하나의 단어로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마다 처해 있는 그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걱정, 근심은 어떤 경우가 가장 많을까요? 예, 나 자신에 대한 걱정, 근심도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특히 우리 여자들 같은 경우는요, 나를 중심으로 한 그 가족들에 대한 걱정, 근심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네, 남편에 대한, 자식에 대한, 또는 부모, 형제들에 대한, 특히 남편과 배우자와 자식에 대한 걱정, 근심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 근심도 굉장히 많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린다든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자꾸 뭐가 막힌다든가, 네, 그런 것들이죠. 뭐 직장 문제가 안 풀린다든가, 뭐 돈 문제가 자꾸 막힌다든가, 또 내 남편의 어떤 그 아주 그 치명적인 그 결함, 남편한테 노름이, 돈도 잘 벌고 이 사람이 뭐 다 하는데 노름에 빠져 있다든가, 컴퓨터 게임에 엄청나게 빠져 있다든가, 또는 뭐 알코올 중독에 엄청 빠져 있다든가, 또는 뭐 여자를 무척 좋아한다든가. 네, 뭐 이런 문제들은 사실 근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내 자식이 많이 아프다든가, 또 그 아픈 그것이 뭐 별로 진척이 없다든가, 그러면 평생 근심이 되지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내 생각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걱정, 근심을 마음에서 놓을 수 없는, 네, 그런 그 핵심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안초조한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불안초조는 뭘까요? 그런데 저는 이 불안초조는 습관적인 불안초조일 때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예방주사를 초등학교 때 맞아요. 그때 이렇게 보면은요, 그 불안초조를 지금 생각난 거예요. 저도 이제 암에 걸리고 나서 지나온 세월들을 쭉 돌이켜 보니, 그때 당시에 똑같이 예방주사를 맞는데요. 어떤 친구는 이제 예방주사를 맞으려면 우리 일렬로 쭉 줄을 서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10분, 20분, 뭐 길게는 막 30분도 기다려요. 그 시간을 저 같은 케이스는 계속 그 예방접종 그 주사 맞는 거에만 집중을 해서 불안초조해 하는 거예요. 아프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 앞줄에 있는 어떤 친구는요, 계속 옆에 친구하고 바로 앞에 있는 친구나 바로 뒤에 있는 친구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수다를 떠들어요. 어제 말이야, 우리 아빠가 어땠고, 뭐 내 친구가 어땠고, 우리 엄마가 맛있는 뭐를 해줬는데, 이러면서 기분 좋을 만한 얘기를 수다를 떨면서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무지했던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쟤는 앞에서 왜 저렇게 떠들어? 라고 그 아이를 비난만 하면서, 그때 제 마음속에는 온통 그 주사 맞는 거에만 초집중이 돼서 몰입을 하면서 불안한 감정을 100%, 그 불안한 감정 속으로 저 자신을
빠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앞에 수다를 떨던 그 친구라고 불안한 감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친구는 그 10분, 20분 기다리는 그 시간을 불안한 감정에 초몰두를 한 게 아니고요.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즐거워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수다라는 방법으로, 수다 떠는 방법으로 불안한 감정을 불식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수다 떠는 내내 그 불안한 감정이 100% 없어지진 않겠지만 50%가 감소할 수도 있고 80%가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불안, 지금 생각해보니 그 친구가 굉장히 현명했던 친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불안 초조는 뭐 엄청 거대한 엄청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단지 우리가 약간 가벼운 근심거리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가벼울 수 있는 근심거리일 때 우리가 이제 불안 초조로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요. 이런 거를 어떻게 그 지혜롭게 넘기느냐 하는 그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오랫동안 4, 50년을 제가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삶의 지혜이기도 한데 이런 걸 너무 모르고 살았다. 그래서 그 불안초조한 시간이 기니까 저의 세포에는 그것이 스트레스로 작용이 되었고 그래서 또 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이것이 작용을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픔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깊은 슬픔. 보통 슬픔 하면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충격, 사건, 사고, 그 중에 어떤 배우자를 잃는 슬픔, 또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슬픔, 또 굉장히 많이 의지했던 어떤 내 부모님, 친구, 애인, 이런 그 분들의 어떤 그런 분들이 먼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을 때 우리가 닥치게 되는 그 감정의 슬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충격, 커다란 충격, 사건, 사고 이런 것으로 이제 그런 감정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거를 계속 곱씹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곱씹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내 머릿속에서 떠올려지니까. 그런데 그것을 습관적으로 또 곱씹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감정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에 따라서 내 인생의 슬픔의 시간이 10년이 될 수 있고, 똑같이 배우자를 잃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슬픔의 시간을 1, 2년 안에 끝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그 처리 방법,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도 좀 배워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울감이라는 게 있어요. 우울하면은 저도 이제 굉장히 우울증 약을 저도 한 2-3번을 먹었어요. 극도로 우울하니까 자꾸 죽고 싶은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저는 이거는 내가 우울증이구나 라는 거를 눈치를 딱 챘어요. 그대로 그 우울감에 매몰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살고자 하는 어떤 본능에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울증 약을 제가 한 2-3번 정도 먹었어요. 물론 길지 않게 먹었고요. 그거를 이제 어찌 해서 이제 굳이 극복까지는 아닌데 어찌 해서 또 넘기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감정에서 그 굉장히 커다랗게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분노라고 생각을 해요. 분노, 적개심. 자, 이 분노, 적개심은 어떻게 보통 생길까요? 보통의 우리 그 결혼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자가 들어가는 시댁, 시댁과의 그 관련된 분노가 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시부모님하고의 관계, 남편하고는 뭐 다 좋아요. 그런데 유난히 저를 괴롭히는 그분, 네, 그분이 뭐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시누이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거기에 또 약간 그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뭐 동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댁 관련해서 여자들은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분노. 그런데 이제 그 남편, 내 옆에 있는 이 남편이 중심을 딱 갖고 그때그때 내 편이 되어주면은 이 분노감이 그렇게 폭발이 되질 않는데, 남편의 처신에 따라서 이 아내는 그 분노감이 100이 될 수도 있고 200이 될 수도 있고요. 10이나 20으로 낮춰질 수도 있는데, 이 남자들이 그렇게 그 중간 역할을 잘 못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물론 이 남편도 남편의 입장에서는 100% 노력하고, 네, 자기 딴에는 막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그때 그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것도 몰라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좀 드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건 이 남편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경우에 여자들은, 예, 아내들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고, 네, 이러한 시간들이 5년, 10년, 15년 되면 그것이 이제 분노로 그 가슴속에 자리를 잡아서 이것이 오랫동안 세포의 기억이 되니까 결국은 암의 씨앗이 내 몸을 하루에도 이제 몇천 개씩 생긴다 하잖아요. 암 씨앗이.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부터는 암의 씨앗으로 자리를 잡아서 유방의 자리를 잡고 대장의 자리를 잡고 난소의 자리를 잡고 해서 유방암이 되고 대장암이 되고 난소암이 되고 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 열심히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 앞길을 자꾸 가로막는 그 누군가의 상사 또는 어떤 거래처 사장, 그리고 뭐 내 부하 직원, 결정적으로 믿었던 그 부하 직원이 나를 배신을 때렸을 때 그 분노가, 네, 이런 거에 타격을 맞으면 또 그것이 또 그 일 자체가 빨리 회복이 되면 문제가 되질 않는데, 이것이 회복이 안 되고 계속 거듭해서 첫 번째 실패가 두 번째 실패를 낳고 두 번째 실패가 또 세 번째, 네 번째 실패를 낳으면서 5년, 10년 장기간 기간이 오래되면은 이제 그때 또 암 씨앗이 몸을 돌고 돌다가 어느 한 곳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이 그래서 암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예,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식이요법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식이요법도 잘 못했고, 뭐 잠도 제대로, 스트레스가 많으니 잠도 제대로 못 잤고, 뭐 더군다나 그러한 여건 속에서 뭐 여유 있게 운동은 어떻게 또 하겠습니까? 또 물론 즐거울 새도 없었겠지요. 그렇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슬픔, 우울, 분노,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요,
잠시만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그 정도 뭐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뭐 없는 사람이 어딨어? 나도 뭐 시댁 때문에 많이 당했어. 나도 사업 실패했어. 그래도 내 몸에 암이 없어라고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 사람은요,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사람마다 너무나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말 한마디에 상대방의 말 한마디, 상대방의 눈빛 하나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뭐 앵간한 욕하고 앵간한 비난 같은 거, 뭐 그냥 이렇게 콧방귀도 안 끼는 스트레스를 진짜 어떻게 저렇게 놀랍도록 안 받을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네, 병을 만드느냐, 병을 만들지 않느냐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야, 나는 착하게, 그래도 성실하게 양심껏 잘 살았는데 왜 내가 암에 걸렸을까? 라고 하는 그분들 보면은요, 스트레스에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야, 저놈은 맨날 사기치고, 뭐, 남들 등쳐먹고, 정말 뭐, 그다지 정직한 거 같지도 않게 돈도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도 그다지 뭐, 깨끗하게 투명하게 해서 돈 번 거 같지도 않은데,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 유심히 보면은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이 스트레스에 강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물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겠지요. 발생을 하죠.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소화해서 처리를 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요,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 스트레스를 잘 처리해낼 수 있는 그 그릇이 큰 사람한테는요, 이 암도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 크던 작던 닥쳐오는 스트레스에 약하고 이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작은 사람은요, 암에 걸리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그런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다음에 공부를 할 과제는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네, 요즘은 연구된 자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찾아보면은요, 그것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청주 집이 주택이기 때문에 소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계속 영상을 껐다 켰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요. 길게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 아마 많이들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차후에 제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현명하고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물론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뭐 그냥 한 2, 30분 내에 한두 시간 내에 이렇게 설명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시간도 요하고 하는데요. 틈틈이 제가 짧지만 간결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또 여러분도 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도 피드백을 해주시면 저도 도움이 되겠지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다음에 또 이와
유사한 주제로 또 만나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로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저러한 정보들이 전달이 된대요. 네, 보다 암에 걸려 있으면 정말 어렵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정말 유일한 바람이에요. 저는 제가 뭐 오래 살고자 하는 소망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짧게 살더라도 좀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게 저의 정말 큰 소망이랍니다.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